개봉되는 첫 영화에 윤석열 대통령이 관람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하루 종일 이슈가 많이 됐죠. 또 대표님이 초청하신 건가요? 제가 초청했다기보다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영화 개봉되는 걸 아시고 네. 이제 지난 그 영화에 2035 청년들이 많이 온다. 특히 부정선거에 대한 관심 많지 않습니까? 청년들이. 네.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탄핵 반대 청년들도 있고 하고 또 뭐 전환길도 있고 하니까 좀 인간적으로 그 미안하고 두 번째는 좀 응원해주고 싶다. 이래가지고 오셨던 거예요. 그래 많이들 저 대통령 영화 관람 온다는 소식을 듣고 많이들 모이셨더라고요. 네, 원래는 대비로 이렇게 했는데 알려져 버렸어요. 아침에 가니까 뭐 저도 국회 기자회견 할 때보다 기자들이 더 많이 왔더라고요. 아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관심, 행보에 대한 관심 이런 것 때문 같아요. 예. 근데 이제 그 대통령이 부정선거와 관련된 영화를 관람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국민의힘에서 뭐 택도 아닌 그 헛소리들이 막 나오다가 김문수 후보가 그걸 일거에 딱 정리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선관위 문제 있다. 네, 맞습니다. 네. 그게 정답이죠. 반박 불가 이야기죠. 예를 들면 뭐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에서도 그랬거든요. 가만히 있으라 윤석열 대통령은. 근데 국민의힘은 좀 반대 목소리 내야 되지 않나요? 왜냐하면 민주당하고 같은 목소리 내면 안 되잖아요. 근데도 대통령께서도 좀 이거 뭐 득표에도 불리하고 선거에 가만히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던데 그런 논쟁 속에서 김문수 후보님은 좀 클래스 다르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래 생각 뭐 정답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냐하면 대통령이 이제 탈당했지 않냐. 자연인이지 않냐. 그런데 영화 보고 싶어 보는데 많이 만나시는 게 좋은 일 아니냐. 그렇죠. 그리고 부정선거가 있다면 문제가 있다면 그건 선관위 잘못 아니냐. 선관위가 그걸 선거 신뢰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 대통령 탓할 문제는 아니지 않냐. 그리고 실제로 그렇죠. 어떤 사람은 전과도 있고 맨 재판 중이지만 뭐 대통령 출마도 하는데 마찬가지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자연인이잖아요. 영화 보러도 못 가요. 그걸 가지고 괜히 트집 잡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딱 그걸 입장을 딱 명쾌하게 정리를 하고 나니까 국민의힘에서 이제 딴 헛소리 잡소리는 안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후보의 힘이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사실은 이제 오늘 우리 전환길 대표님을 모신 것은 이번 주 토요일 내일입니다. 내일부터 그 주체는 뭐 좀 다릅니다만 그냥 알기 쉽게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걸로는 이제 세이브 코리아 집회라고 제가 그냥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네. 5번에 걸쳐서 서울에서 시작해서 부산역, 동대구역, 광주, 금남로를 돌고 다시 서울에서 마무리하는 이 집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종교탄압 규탄 대회예요. 네, 맞습니다. 지금은 선거 유세 기간이고 이러기 때문에 정치적인 집회는 이렇게 좀 조심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있었던 그 교회에 대한 압수수색 있었죠. 그리고 손윤보 목사님에 대한 맞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휴대폰을 이렇게 가져가 버렸거든요. 그런 거는 우리 유신 때도 사실은요. 예전에 우리 민주화 운동할 때도 그 학생들이 이제 경찰력이 잘 투입되지 않는 곳이 좀 신성한 곳이라 해서 성당, 명동성당이 1987 영화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동성당 가서 이제 농성도 하고 했는데 왜냐하면 그 상식이죠. 아무리 유신이나 또는 독자더라도 종교는 신성한 구역이니까 종교의 자유를 탄압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일제강점기도 그런 일이 잘 없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교회를 압수수색하고 당 회장 그거도 압수수색하고 사택도 압수수색하고 휴대폰도 가져가.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선거법 위반 사입 재보선에 대한 있잖아요. 하지만 그러니까 부산에서 있었던 그 교육감 선거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 보통 선거법 위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뭐 증거 자료 다 나와 있기 때문에 휴대폰 같은 거 가져갈 필요가 없거든요. 휴대폰까지 가져간다는 것은 이거는 전국에 있는 모든 스님들, 신부님들, 목사님들도 같이 일어나야 될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유신 때도 없었던 일인데 이런 일이 생겨서 침묵하면 안 되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교회 세이브 코리아도 원래 교회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화문 집회도 그랬고 그런 차원에서 김진홍 목사님하고 손현 목사님이 이제 목사님 위주로 해가지고 일어났는데 이거는 선거 누구 유불리를 떠나가지고 종교 탄압에 대한 규탄해야죠. 네. 그리고 또 덧붙여서 사법부 탄압도 있지 않습니까? 네. 범죄자가 범죄자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라 하니까 네. 그 범죄자가 사법부를 없애자. 이건 우리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은 강간하는 놈이 경찰에 잡혔는데 경찰 잡혀가는데 경찰을 거꾸로 공격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범죄자를 그 범죄자가 오히려 뭐 공권력이나 경찰 또는 뭐 대법원 이런 데 대해서 탄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상권 분립에 대해서 우리가 초등학교 배운 지식만 있어도 민주주의에서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 분리해놨지 않습니까? 예. 권력 분립을 통해서 함부로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면 안 된다. 그리고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 만들어 놓은 건데 그렇죠. 그런 사법부에 대해서도 또는 뭐 대법관 탄핵이라든가 특검한다는 것은 이거는 가장 민주주의 기본적인 것을 이렇게 망가뜨리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개딸들 중에는 네. 아예 상권 분립 뭐 필요하냐 뭐 이런 주장들을 대놓고 해요. 그런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어떻게 전체주의에서나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옛날 히틀러가 그랬지 않습니까? 예. 입법부 총통이 돼가 행정부 다 장악해서 네. 사법부도 무력화시키고 그렇죠. 딱 그게 지금 대한민국에 일어나는데 이런 거는 어느 후보를 지지 반대를 떠나가지고 선거와 상관없이 저는 국민들이 일어나가지고 상권 분립을 지키자. 이게 네. 뭐가 잘못됐죠? 네. 그리고 종교의 자유를 허용해달라. 네. 이거는 종교가 있든 없든 간에 앞으로 지금 현재는 나는 종교는 없지만은 혹시나 앞으로 성당 갈 수도 있고 절에 갈 수도 있고 네. 교회 갈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민주주의의 기본이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헌법에 보장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탄압하는 것은 헌법을 유린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을 함께 뜻 모아가지고 네. 이런 거는 옳지 않지 않냐 해가지고 이번 토요일 날 내일입니다. 네. 5월 24일 토요일 날 시청 앞 광장에서 대한문 앞 네. 시청 앞 광장에서 내일 1시부터 집회가 있어요. 그리고 일요일에 5월 25일에는 부산역 광장 네. 그리고 화요일이죠. 5월 27일에는 동대구역 광장 네. 그리고 목요일이죠. 5월 29일에는 광주 금남로도 갑니다. 아하, 그렇게 해서 다시 한 번 더 그때 우리가 탄핵 반대 주장 때처럼 그때도 주장한 게 그 당시에 전환길도 나갔지 않습니까? 네. 그때 주장이 이거였거든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자. 네. 법치와 공정과 상식이 존중돼야 되지 않냐 그걸 네네. 주장했거든요. 그 당시에도 제가 그랬어요. 이런 주장은 탄핵을 찬성하는 쪽이든 당시에 반대하는 쪽이든 너무나 보편적 가치를 우리가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자유민주주의 독재에 맞서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자. 그리고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아니라 자유 존중하자. 얼마나 보편적인 가치 아닙니까? 법치를 예. 존중하자. 이런 것은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이것에 이런 주장하는 것은 선거와 별개로 네네. 가장 우리 2030 청년이나 미래 세대들의 그런 나라를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런 주장을 하러 나가는 거죠. 그래서 2030 청년들도 그렇고 저는 뭐 대통령께서도 이런 거에 대해서 뭐 마음은 대통령이 넘어서 모든 국민들이 다 동의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많은 국민들께 오늘 이 방송 나와서 알리고 싶습니다. 네. 한 번 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우리 자식들과 미래 세대들에게 법치, 삼권 분립, 종교의 자유 이런 것을 지키고자 한다면은 네. 광장으로 다시 나와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건 DJ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행동하지 않는 자의 양심은 악의 편이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네. 사법부가 탄압하고 꼭 대법관도 마찬가지로 특검하고 뭐 탄핵하자고 네. 이야기하는데 이런 것을 보고 이런 불의가 일어나고 있는데 침묵하는 것은 이것은 그래요. 저는 과거에 민주화운동 했던 분들께도 묻고 싶어요. 네. 아니 우리 그동안 민주화운동 할 때 주장했던 내용이 뭐냐? 독재에 맞선 거 아니냐? 지금 독재를 누가 하고 있냐? 사법부를 없애자니 말이 되냐고.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저는
저는 침묵하는 분들께 그 당시에 그 양심 어디 갔느냐 여쭙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한길 대표님도 이제 그 서울에서 부산, 동대구, 광주 거쳐서 다시 서울로 오는 이 5번의 이 집회에 다 연단에 냈습니다. 네, 저도 써서 저희 포스터를 보면 김진홍 목사님, 원로 목사님하고 손현보 목사님 그리고 우리 전한길 대표님 해서 많은 연사들이 이제 포스터에 들어가 있는데. 그리고 보수 유튜버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이번에는 전에하고 다른 게 그겁니다. 근데 지난번에 제가 그 탄핵 반대 집회할 때 동대구역 집회 제가 그렇죠. 취재하러 오셨죠. 갔는데 그 연단에 올라가 갖고서 그 우리 사모님한테 한 번만 봐달라고 막 그러시던데 이번에는 저 사전에 허락 받으셨어요? 허락 동의는 안 해주는데 그냥 제가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이제는 저도 원래 학원 강사하다가 이제는 뭐 거의 잘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언론사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집사람도 제 아내나 아이들 똑같죠. 참 옳은 일은 맞다. 왜냐하면은 제가 주장하는 것은 전국의 어떤 어머니와 어떤 아내들도 다 동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유민주를 지키자는데 보편적인 가치를 얘기하는 그렇죠. 거죠. 자유민주주의 법치를 존중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막상 자기 남편이 자기 아버지가 한다면 하지 마라 라고 하고 싶겠죠. 옛날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가들도 어느 그 가족들이 여보 독립운동 하세요. 목숨 받 고문 받더라도 끝까지 독립운동 해야죠. 이런 가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거의 없죠. 거의. 없죠. 그 하지만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께서도 그렇죠. 어머니께 그렇게 해야 그냥 당당히 죽어라 이렇게 마지막 그 편지를 썼다고는 하는데. 네, 맞습니다. 지금도 저는 일제강점기와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있으면은요. 결국은 사법부도 무너지고 나면은 이 대한민국 어디로 가겠습니까? 히틀러 전체주의 독재가 나타나는 거 저는 그렇게 뭐 곧 다가올 대한민국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저는 또 진짜 저는 한 55년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좀 풍요로운 대한민국을 누리고 있죠. 지금요. 이 대한민국 해외 나가 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한강 기적이 이루어가지고 경제 성장을 이루어냈고 그리고 민주주의를 또 영국은 200년 근데 우리는 40년 만에 민주화를 이루었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에 나가면 대한민국 하면은 민주화에 성공한 나라, 산업화, 첨단 디지털로 성공한 나라, 그리고 문화가 앞선 나라 이렇게 지금 K-팝 비롯해가지고 알아주고 있는데 이런 자유민주 대한민국을 저는 우리가 좀 누리고 있는데 곧 히틀러처럼 이렇게 전체주의 나타나면은 우리 미래 세대들이 살아갈 대한민국 무너지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지금은 기업가도 존중하고 지금 대한민국을 산업화 만드는 게 또는 먹고 살게 한 게 청년 일자리 마련해 주는 게 삼성, LG, 현대, 포스코, 롯데 뭐 이런 훌륭한 기업들이 수출 많이 해서 달러 벌어와서 이렇게 해준 거잖아요. 그런 기업들을 기업가들을 존중하고 그리고 청년 기업가들을 탄압하거나 또는 세금 많이 매겨 상속세 많이 매기면 그 예를 들면 A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그 중국에다가 이 기업을 넘기면은 25%만 내면 된대요. 정년세를. 근데 자식한테 또는 물려주면 50% 상속세 낸대요. 그러면 A라는 기업가 생각해 보세요. 나는 25% 세금만 내고 75% 내가 가지고 중국한테 팔아버리겠다. 그죠? 25% 내면 돼요. 근데 자기 자식한테 물려주려면 우리나라 기업으로 남으려면 50% 상속세 내야 돼요. 그럼 차라리 중국한테 팔아버리고 75% 가지는 게 낫다고 생각하잖아요. 이게 상속세 안게 되면 나타나는 문제죠. 어느 기업가들이 대한민국에서 기업하고 싶겠어요? 그래서 저는 청년 일자리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이런 기업가들 이런 덕분에 대한민국이 있는데 그 이런 이제 조금 있다가 뭐 혹시나 대선에서 반기업가적인 사람이 뭐 오직 뭐 민노총하고 같이 가자 이런 기업가 이런 후보가 당선된다면은 대한민국 기업은 떠나갈 거고 저는 그래서 대한민국의 모든 청년 국민들께서도 이건 저는 동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종북주사파나 이재명 개딸들이 우리 전한길 대표 굉장히 공격하고 괴롭히실 것 같은데 저것들이 올린 그 뭐 SNS 장난을 많이 치잖아요. 거기 보면 전한길이 집에서 쫓겨났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 이혼당했다는 이야기도 막 하던데 저 가정은 건강하고요.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아빠, 우리 남편이 하는 것은 리스크가 위험도 있으니까 공격을 많이 받고 하니까 좀 안 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들이 누가 독립운동 하고 싶었겠어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안 하면 내 자식들이 감옥 가는 그렇죠. 거다. 이런 심정을 하는 네네, 거예요. 그렇죠. 우리 미래세 살아가면 민주화 이루었고 산업화 이루었는데 곧 망가지고 이 미래 세대들이 살아갈 대한민국 생각하면은 내라도 났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내일부터 그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서울로 이어지는 5번에 걸친 종교탄압 규탄, 상권분립 파괴 규탄 대회를 하고 그 연단에 우리 전한길 대표님이 이제 당당하게 올라갑니다. 마무리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아까 영화 이야기 말씀드렸는데요. 네. 현재 그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라는 영화.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고 박사님께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나는 그래도 부정선거가 음모론 아닌가, 소설 같은 이야기 아닌가라는 분들이 많을 건데 네네. 이 영화를 보게 되면은요 달라질 겁니다. 우리가 지구는 돈다라고 코페르니쿠스 이야기했을 때 다들 미쳤다 라고 했지만은 지동설이 옳다는 걸 우리가 이제 다 알게 된 것처럼요. 음모론이다. 내가 소설 아닌가라고 하는 분들께서 이 영화 보시면은 이제 이 영화는요 증거를 보여주거든요. 얼마나 전산 조작이 되고 있는지 그 영화 속 이런 것도 나와요. 뭐 우리 다 아시죠? 김동연 경기지사 있잖아요. 김은혜 그당 후보랑 붙었는데 그 전자개표에 보면은요 김동연 다 김동연을 찍힙니다. 그 지금 보면은 그걸 화면으로 보여줘요.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눈으로 보면 이제 믿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그 이번에 개봉된 부정선거 신의 작품이가 이 영화가 바로 음모론이나 또는 믿지 않았던 분들에게 이제는 지동설을 믿게 된 것처럼 그런 전환점 저는 그리고 대한민국에 이 영화가 지금 이제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거든요. 당장 어제 중앙선관위에서 12개 영화에 대해서 음모론 이렇게 또 반발하는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저랑 이영돈 PD는 각자 또 중앙선관위의 주장이 얼마나 황당한지를 또 증거를 또 보여주면서 할 겁니다. 지금 미국에서 선거 감시인단 네 맞습니다. 국제 선거 감시단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의 선거 시스템을 지켜보고 있겠대요. 그래서 아마 선관위에서는 이번에 쉽게 그리고 아마 이 영상을 본다면은 그런 배후 세력들이 아마 엄청 겁먹고 있을 겁니다. 이건 이만저만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미국도 그런 부정성이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꼭 이 영화를 보셨으면 좋겠고 혹시 이 영화 망하면은 우리 전한길 대표님도 어려워지시는 거 아니에요? 제작자니까. 네. 그래서 실제로요. 그 말씀드리면은 영화 관람당 관객 수가 제일 많습니다, 지금. 그래요? 지금 원래는 스크린을 확보 잘 안 해줬거든요. 그렇죠. 또 원래 이런 말씀 공개해도 되겠죠? 그 우리나라 문화계는 90%가 좌파들이 장악했거든요. 그래요, 영화 스크린 개봉해달라는데 그 압수수색이라는 그 영화는 맹 다큐멘터리잖아요. 그거는 900개 이뤄줬고 스크린은 조국 영화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700개 이뤄주고 400개. 우리는 100개 정도밖에 안 이뤄줘요. 그 기회 자체를 안 줘요. 왜냐하면 이 영화 재밌다, 좋다는 안 좋다는 관객들이 평가할 문제죠. 그렇죠. 기회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대통령 뭐 함께 해주신 덕분도 있지만은 영화 본분들이 그 평가가 너무 평점이 좋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스크린을 어저께도 아마 35개 더 확보되고 그리고 오늘도 마찬 아침이에요. 또 지역별로 전주, 제주도까지 해가지고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좌파들도 좌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돈이잖아요. 네, 그렇죠. 관객이 모여서 돈이 된다 그러는데 영화관 안 내려줄 그 영화관은 없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개봉되고 난 뒤에는 좀 이렇게 하얀 곡선인데 거꾸로 지금 뭐 관객들에 의해서 스크린 막 열고 있잖아요. 지금 곧 톰 크루즈랑 경쟁해야 되는 이제 미션 임파서블 개봉돼 있잖아요. 톰 크루즈 대 전한길이야? 네. 그래서 이 영화 꼭 보시면은 여러분들께서도 주변 분들에게도 아마 내가 보니까 진짜더라 알게 돼. 그동안 선관위가 얼마나 많이 속이고 부정선거 저지를 왔는지를 확신하게 될 거랍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내일 1시에 대한문으로 저도 현장 취재하러 직접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광장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